자, 명제의 두 번째 시간.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건 제목 한번 봐.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명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소리거든요.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명제야. 자, 자, 선생님이 어떻게 이거를 이야기를 해줄 거냐면, 자, 이건 사실 국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뜻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봐봐. 전체 집합이 있었어. 근데 이 집합에 대해서 조건 P, 진리 집합을 P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P는 U의 부분 집합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잡아.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그러면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그러면 모든 원소가 P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P가 전체 집합하고 같으면, 왜냐면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P하고 전체 집합이 같으면 얘는 참이 되는 거고, 만약에 P하고 전체 집합이 같지 않으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 조건이 있으면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이런 조건은 만약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이거는 거짓이야.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참이어야 돼. 항상 참이어야지 우리가 참이다라고 한다는 소리야. 이 조건이. 자, 그런데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어떤 X에 대해서 P이구나. 그럼 얘가 참이려면 잘 봐. 얘가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라는 소리야. 하나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있다면 얘는 그냥 참이다라는 소리인 거야. 됐어? 만약에 진리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럼 이건 거짓이 되는 거야.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라는 말은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 원소 X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야. 국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 저는 국어 능력이 부족한가 봐요.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기 볼게요. 전체 집합 U가 실수 전체 집합일 때 조건 P는 X제곱은 1의 진리 집합이야. 그럼 진리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잘 봐. 이런 명제가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이다. 여기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랬잖아.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이다. 이거 참이야? 당연히 거짓이야. 그치?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제곱이 1이다. 이거 성립하지 않잖아. 즉,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하고 같지 않으니까 이 명제는 거짓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밑에 문장도 한번 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1이다. 참이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1이 되는 거야? 1하고 마이너스 1이요. 그치? p가 이 진리집합의 원소가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이 명제는 참이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와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차이점을 아시면 됩니다. 사실 쌤 생각하기에는 이걸 굳이 뭐 이렇게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건 국어적인 이해 영역으로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나와 있어요.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 있는 이 명제를 내가 만약에 부정해. 아니, 자, 사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봐.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그러면 이 명제를 내가 이거를 부정을 해. 그럼 여기 이 부분 보세요. P가 아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거든. P이다를 부정하니까 P가 아니다. 그치? 나 P이다. 이건 이해가 되거든. 근데 잘 봐. 모든 X에 대하여 했을 때 이 모든이 어떤 단어로 바뀌었어? 아, 미안. 말이 표현이 좀 중첩이 됐네요. 모든이 어떻게 바뀌었어? 어떤으로 바뀌었어? 자, 그 밑에 두 번째 문제 볼게.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그럼 우리가 p이다. 그랬으면 얘를 부정하면 나 p이다. 이렇게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선생님, 어떤이란 단어가 왜 모든으로 바뀌었습니까? 요거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얘들아. 그쵸?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예시를 들어서 보여줄 거냐면 잘 봐. 우리 반에 남자, 여자, 네 명 있었어. 네 명이 있었는데, 남이? 하여튼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이 있었어. 그럼 내가 반장 두 명을 뽑을 거야. 반장 두 명을 뽑아.
그러면 내가 반장을 어떻게 뽑을 수 있냐면, 잡아. 딱 네 가지 경우뿐이 없어요. 어떻게 뽑냐면, 남남. 그치? 남녀, 여남, 그리고 여여. 이렇게 뽑는 것밖에 없거든요, 얘들아. 그럼 내가 이거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 지금 반장 두 명을 뽑는다 그러면 여남, 남녀 이거 똑같잖아요. 이거 좀 할 수 있냐? 그러면은 반장, 부반장. 이거 상관없어. 이거 경우의 수 아니야. 반장, 부반장 각각 한 명씩 뽑았어. 반장, 부반장 각각 한 명씩 뽑았어. 그렇게 네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 남자, 남자 뽑거나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여자, 여자 이렇게 뽑는 네 가지 사건뿐이 없어. 그치? 그럼 잘 봐. 야, 여기에서 모든 임원이지? 임원이라고 해볼게. 모든 임원이 남자다, 남자이다. 이거를 부정해볼게. 그러면 모든 임원이 남자이다.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은 뭐야? 모든 임원이 남자다라면 이게 기억이 진리집합이 되는 거. 기억 케이스가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 사실 전체 집합은 여기에서 전체 집합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는 거야. 이 네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럼 모든 임원이 남자다. 그러면 자, 이거에 대한 여집합은 뭐야? 이거에 대한 여집합은 기억이 아니에요. 그럼 드는 어디 갔니? 드르 이렇게 됐거든요, 얘들아. 그럼 모든 임원이 남자다. 이 사건을 부정하면 여기 뒷부분을 명확하죠. 남자가 아니다. 이 뒷부분은 명확해지는 거 느끼십니까? 네. 그러면 잡아. 우리가 그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럼 이 진리집합이 모든 임원이 남자다. 그랬어. 그럼 두 명의 인원이 모두 남자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느드르 그랬잖아요. 요걸 진리집합으로 갖는 조건을 내가 정확하게 명시하면 어떻게 명시하면 돼? 이거는 모든 임원이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뭔가 좀 이상하지? 그럼 르를 세 가지 상황을 모두 포함하려면 어떤 임원은 남자가 아니다. 이러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임원이 남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 르를 모두 포함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표현이 어떤으로 바뀌게 되고 어떤이란 단어가 들어간 표현을 부정을 하면 모든이 된다는 소리. 이거 지금 잡아. 이것도 어떤 임원이 남자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 그럼 어떤 인원이 남자예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이거가 되겠죠? 그럼 이 진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돼? 전체에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거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남자이다. 얘를 부정하면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임원이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사실 리을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모든 임원이 여자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사실 여기서 성별에 대한 문제니까 남자가 아니다라는 거 여자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임원이 남자이다. 얘를 부정을 하면 모든 임원이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 어떤 들어가 있는 명제 또는 조건을 부정을 하면 모든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7번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 이유에 대해서 보기에서 참인 명제인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는데요.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성립하는지 보려면 일단 기억은 그 간단하게 우리가 그 부등식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2x-1 이렇게요. 그래서 x가 3보다 작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전체 집합에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는 모두 3보다 작죠. 그래서 기억은 참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요 진리집합, 요 조건을 내가 P라고 하면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야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은 P하고 U하고 같으니까 모든이 들어가면 P하고 전체 집합하고 같아야지 참이다라고 했죠? 이므로 참이다 이렇게요. 자, 니은 한번 볼게요.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이 2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야,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이 2보다 커? 절대값이 2보다 큰 거 있어? 없어요. 그럼 내가 이 조건을 P라고 하면 지금 어떤 이 들어가는데 지금 P가 공집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이 2보다 크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명제의 진리집합 x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야. 공집합이죠. 이므로 그뭐 어떤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라도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라도 원소 없으니까 얘는 거짓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디귿도 한번 볼게요. 어떤 x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했는데 저거 2차 부등식이거든요. 그래서 2차 부등식 이렇게 푸는 게 맞죠. 그래서 x-2 곱하기 x 플러스 1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 해집합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 아이고 작거나 같다 아니지. 작다인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여기서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원소 마이너스 2 있죠? 2보다 큰 원소 없네요. 이렇게요. 근데 디귿 보세요. 어떤 x에 대해서 이거 성립하는 거 있죠? 원소 하나라도 있잖아. 그래서 이건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얘가 공집합이 아니면 얘가 참이다라는 소리야. 리을 쓸 공간이 조금 애매한데 리을 여기다 중간에 쓸게요.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이 x와 같다? 야, 이거 진리집 찾으면요. 그 절대값이 같은 거. 이거 진리집합 찾으면 0, 1,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모든이 들어갔기 때문에 P하고 전체 집합하고 같지 않으면 이 명제는 거짓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참인 명제는 답을 알아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볼게요. 그래서 요것만 한번 얘기해 볼까? 423번 그거. 자, 다음 명제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그랬는데, 자, 1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그랬거든요. 얘를 부정하래. 그럼, 어떤이 나와 있으면 어떤 자리에 무엇을 대체한다? 모든을 대체한다. 그래서 나머지 문장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실수 바뀌는 거 아니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도 부정하셔야 돼요.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제곱이 0보다 크다. 이다. 야, 이거 참이겠냐? 거짓이겠냐?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성립해? 거짓됩니다. 왜? X가 0일 때는 얘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항상 전체 집합에 대해서 전체 집합하고 모두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전체 집합이 실수인 집합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랬잖아.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도 역시 부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크지 않다는 얘가 0보다 크다잖아, 원래. 근데 크다를 부정하면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요. 이건 참 거짓인지 한번 판별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 단원 넘어갈 건데요. 뭐냐면, 자, 이 명제 역과 대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런 형태의 명제에 대해서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의 명제에 대해서야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으시고요. 이 P를 가정이라고 했고 Q이다. 얘를 결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자, 그럼 잘 봐. 이 가정하고 보세요. 원래 명제는 P이면 Q이다인데 1. 여기 보세요. Q이면 P이다.
가정하고 결론을 바꿨지. 이거를 명제의 역이라고 합니다. 가정하고 결론을 바꾸는 걸 역이라고 해. 그 다음에 잘 봐. 원래 명제는 P이면 Q이다야. 그런데 잘 봐. 각각을 부정하면서 가정하고 결론을 바꿉니다. 위치를 바꿔요. 원래 명제에서 가정하고 결론 각각을 부정하면서 위치도 바꿔요. 이걸 이 명제의 대우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대우. 됐어? 그래서 명제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입니다. 이건 정의야. 이건 그냥 뭐 이해하고 자식 없이 그냥 외우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 명제가 주어졌을 때 대우를 찾는 연습을 이따 문제 풀면서 하게 될 거고요. 어렵진 않아. 근데 여기서 정말 대우의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봐. 만약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잖아? P이면 Q이다가 참이잖아? 그럼 대우도 항상 참이 됩니다. 왜요, 선생님? 봐봐봐. P이면 Q이다가 거짓이잖아? 그럼 그 대우도 항상 거짓이 됩니다. 진짜요, 선생님? 네. 자, 이거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요. 그 지난 시간에 진리집합사의 포함관계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 참이면 선생님이 진리집합 사이에 어떠한 포함 관계가 있다라고 했어?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다라고 했죠. 기억해? 화살표를 살리는 방향으로 부분 집합이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요. 야, 근데 이거는 집합의 성질인 건데 당연히 얘들아 잘 봐. 내가 둘 다 이거를 P면 Q이다. 이면 야, 내가 둘 다 여집합 달아. 그럼 이거 바뀐다. 이런 거 했던 거 기억하니? 선생님 저 이거 기억 안 나는데요. 그래, 이 부분이 기억 안 나면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위쪽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그리고 P가 Q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P의 여집합은 봐보세요 얘들아. P의 여집합은 연두색이야. 보이냐? P의 여집합은 연두색. Q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Q를 지은 나머지 하늘색 이렇게 된다는 거 보이냐? 그치? 그러면은 지금 연두색이 하늘색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느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됐어? 그래서 이거 성립하는 거 보였어? 그럼 봐봐 얘들아. P의 여집합이 이거 순서 바꿔서 이렇게 쓸게. 사실 작은 거 왼쪽에 쓰는 게 우리 수학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오거든요. 자, 그래서 P의 여집합 포함이 되면 잡아. 어떤 조건이 참이 된다라고 했어? 이것도 읽을 때 화살표 이렇게 살리시면 돼요. 저 주둥이가 벌어진 방향에 살릴 수 있게끔. 그래서 Q의 여집합을 진리집합으로 갖는 조건은 not Q다야. P의 여집합을 진리집합으로 갖는 조건은 not P다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살리게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잘 봐. 지금 선생님이 처음에 내가 잠깐만 지우개. 이거 잘 봐. 내가 처음에 이랬죠?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not P이면 미안. not Q이다. 아이씨, 왜 이렇게 안 읽어져?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라고. 대우관계.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관계 참이다. 그래서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다라는 건 보이지 않을게. 당연할 것 같지, 얘들아? 그런 거야. 듣지? 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이거 꼭 기억해 두십니다. 이거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문제 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181페이지 3단 논법에 대한 이야기. 이거 국어 시간에도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야. 잘 봐. 세 조건 PQR에 대해서 읽어보면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모두 참이면 잘 봐. P이면 R이다도 참이다라는 소리야.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습니까? 이거를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로도 그냥 간단하게 보일 수 있어. 그럼 얘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에 포함이 되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Q가 R에 포함이 되죠? 그럼 당연하겠죠.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자, P, Q, 다시 Q를 R이 포함한다. 이런 소리거든요, 얘들아. 그치? 그럼 당연히 P는 R에 포함이 되지. 집합사기 포함, 진리집합사기 포함 관계로 간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이거가, 근데 여기 얘가 이제 국어에서 내가 알기로는 국어에서 많이 나오거든? 잘 봐. P라는 조건은, 자, 소크라테스야. 인간이다. Q는 인간이야. R은 죽는다야. 야, 그럼 잘 봐. 소크라테스는 사람입니까? 맞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맞는 말이지. 근데 Q이면 R이다. 인간은 죽는다. 인간이면 죽는다. 이거 참이지.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삼란 논법에 대해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요거는 국어적인 의미보다 저렇게 진리집합 사이 포함 관계로 이해하면 쉽고요. 그리고 이게 문장지로 가끔 이런 형태의 문제가 그 국어 문장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나왔을 때 그 각각 조건으로 바꿔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마 문제가 나올 거야. 자, 필수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자, 필수 8번에 1번은 그 위쪽 공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단 XY는 실수다. 이런 조건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되지.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역하고 대우를 말하래. 그럼 이 명제의 역은 잡아. 여기까지가 P가 되는 거야. 뭐뭐이면 그럼 이거이다. 얘가 Q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명제 역은 Q이면 P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Q이면 P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한글로 쓰면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 참이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이 명제 여기 참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왜냐면 참 거짓을 판별하라 그랬으니까. 야,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은 걸까? 사실 얘는 얘가 거짓인 얘를 반례라고 했는데요. 그냥 x 3이고 y 마이너스 1이어도 이건 그냥 끝나는 거야. x가 3이고 y 마이너스 1이면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죠? 하지만 x가 1보다 크거나 같지만 y는 1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는 거. 그치? 이거 간략하게 보일 수 있어. 잘 써야 되나? 에이씨, 내 귀찮아, 이씨. 그래서 반례 한번 써줘 볼게요. 으휴, 그래요. 괜찮아요. 좀 텀을 크게 줄까? 자, x가 3, x 5 이 정도 할까? y가 마이너스 1일 때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죠? 이지만 P이지만 not Q인 거 내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반례를 정확하게 이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P이면 Q이다의 반례는 어떻게 찾는 거다라고 했어? P이지만 not Q인 것. 그치? 그러한 얘가 반례다라고 했죠. 그래서 x 플러스 x가 5, y가 마이너스 1일 때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지만 not Q. x가 y가 어때 지금? y가 1보다 크거나 같지 않죠. 이게 1보다 작죠. 이게 반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x는 아이씨, 이고 x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된다라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했어? 대우. 씨. 자, 그 1번 밑에다가 요거 역 밑에 대우 한번 써볼게요. 대우는 원래 명제가 P이면 Q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가정하고 결론은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not Q이다. 즉 X 플러스 Y가 2보다 작다. 이면 not Q.
x. 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부정하면 x 1보다 작다야. 그리고 조심할 건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 또는 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도 부정해서 y가 1보다 작다. 이렇게요. 야, 대우 잘 봐. 대우 보시면요. 그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으면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y가 1보다 작다. 선생님 이거 또는이니까요. 이거 맞는 말 같아요. 이 문장을 보고 아 얘가 참이라는 거 알아챌 수 있는 사람 있어. 그런데 잘 봐. 이 대우를 보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 애매하잖아. 그 원래 명제를 봐. 자, 원래 명제 다시 한번 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아. 면 x하고 y를 더한 건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다.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소리야. 알겠어? 명주하고 대우의 참 거짓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오른쪽에 똥색으로 쓸게요. 자, 얘가 P, X, Y가 2가 아니다. 이걸 P라고 할게요. 이면 X가 1이 아니거나 또는 Y가 2가 아니다. Q. 자, 봐. 문제는 사실 이 명제 참 거짓을 판별하란 말 안 했는데요. 자, 기억 옆에다가 이거 참이라고 쓸게요. 명제 참이죠. 자, 2번 명제 보세요. X, Y 곱이 2가 아니면 X가 1이 아니거나 또는 Y가 2가 아니다. 이 명제를 봤을 때 이거 혹시 참 또는 거짓인지 이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선생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순서를 뒤집어서 대우를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대우란 not Q이면 not P다.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하면서 바꾸라고 했죠. 그래서 not Q. X는 1이 아니다를 부정하면 이거 그냥 X 1이다지.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될 거고요. y는 2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y는 2다가 되는 거야. 그럼 이면 p가 지금 xy 곱이 2가 아니다 그랬는데 그거 부정하면 xy는 2이다 이렇게 돼요. 생각해봐. x가 1이고 y가 2면 xy 곱하기 2다. 이거 참인 거 명백하죠? 네. 이거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이 명제도 참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는 소리야. 됐어? 그 역 한번 볼게요. 역. 역은 가정하고 결론을 바꾸면 되지. x가 1이 아니거나 또는 y가 2가 아니면 x, y는 2가 아니다. 이게 참일까? 두 개 중에 하나 1이 아니거나 또는 y가 2가 아니면 x, y는 2가 아니다. 이거 참일 것 같아? 거짓일 것 같아? 거짓이야. 또 반례 찾아야 되나요? 이거 왜 거짓이냐면 P이지만 not Q인 거 찾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P, 즉 두 개 중에 하나가 1이 아니야. 그치? 두 개 중에 하나가 1이 아니야. 이거 순서만 바꿔도 되겠다. 자, P가 2고 Y가 1이면 X도 1이 아니거나 또는 Y가 2가 아닌 거죠. 이거 이지만 XY는 2라는 거 보이십니까? 어, 이렇게 발레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연두색으로 요 밑에 공간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와 B 합집합이 B면 A가 B에 포함이 된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 명제 참이다? 그치 얘들아? 자, 그러면 잡아. 여기서 어느 부분이 P가 되는 거냐면 A와 B 합집합이 B이면이 P가 되는 거예요. 이거가 Q, A가 B의 부분집합이다가 Q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 명제의 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참인 거 맞지? 이건 참인 거야, 이 명제 참. 자, 역 한번, 아, 그럼 대우 먼저 해볼까? 대우 선생님 정말 참 나오나요? 네.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면서 위치를 바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 not Q, 즉,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A와 B의 합집합도 B가 아니다. 이렇게 각각 부정하면서 가정과 결론 바꿔서 야 너네 근데 잘 봐.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A와 B의 합집합은 B가 아니다. 이거 확 와닿냐? 와닿지 않지? 근데 이거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도 참이다. 이렇게요. 됐죠? 역 한번 볼게요. 여기 가정하고 결론을 바꾸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A하고 B,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합집합 B는 B이다.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생각해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와 B 합집하면 B 되는 거 맞지? 이거 참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명제가 참이잖아? 그럼 역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 잡아. 3번은 명제가 참이고 역도 참인 얘야. 3번은. 근데 1번을 볼래? 1번은 명제는 참인데 역은 거짓인 얘야. 그래서 명제와 역하고는 참, 거짓 관계가 없어. 명제, 참, 거짓 따로따로 생각해야 되고 역도 참, 거짓을 따로 생각해야 돼. 하지만 대우와 명제는 참과 거짓이 항상 같다라는 거. 그걸 문제로서 한번 보여준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필수 9번 한번 볼게요. 부실수 x, y에 대해서 명제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면 x가 a보다 크거나 또는 y가 1보다 크다. 얘가 참이래. 그러면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데 자, 이 명제 봐봐. x 더하기 y가 3보다 크대. 그러면 x가 a보다 크거나 또는 y가 1이다? 무슨 번떡 드는 생각 있어? 없어. 없어. 선생님도 뭐안 되는데? 근데 얘가 참이래. 그러면 잘 봐. 이 명제의 대우도 참이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요거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가 P가 되고 있는 거야?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다. 이게 P가 되는 거고 X가 A보다 크다. 또는 Y가 1보다 크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우는 항상 기호로 써놔. 각각 가정하고 결론을 부정하면서 위치를 바꿔줘. 이렇게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한 걸 써볼게. X가 A보다 크다. 부정하면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된다. Y가 1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Y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면, 자, P도 부정하면 나 P. 즉, X 플러스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요. 됐어? 그래서, 선생님, 이거요. 이게 참이려면요. A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좀 명확하게 보이니, 얘들아? 음. 그래서 여기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y가 a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럼 x 플러스 y는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게 항상 참이려면, 너는 지금 잘 봐. 선생님, 이게요, 참인 관계가 되려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자, 이면 이거이다가 참일 때 얘의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잡아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x 플러스 y가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래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지 진리집합 사이 포함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참이려면 a 플러스 1이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됐어? 그래서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 논법 한번 볼게요. 세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 P이면 Q이다. not R이면 not Q이다가 모두 참일 때 다음 복에서 항상 참인 것만을 근데 이거 약간 언제 나오지? 여기 뒤에 나오는구나. 자, 이거 볼게요. 선생님, P이면 Q이다. 그렇구나. 이거 참이래. 근데 얘들아 잘 봐. 이런 부정 not R이면 not Q이다. 그러면 얘가 참이라면 얘의 대우인 무엇? Q이면 R이다도 참이 된다라는 소리야. 됐어? 그럼 보기에서 항상 참인 거 고르면 사실 여기 Q 여기 맞물리고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P이면 Q이다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모두 참이면 P이면 R이다도 참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이야기. 그쵸? 근데 이거 지금 니은도 한번 보시면요. not R이면 not P이다. 이거는 지금 기억의 대우 관계가 되고 있거든요. 얘는 서로서로 대우가 되는 거야. 기억은 니은의 대우가 되는 거고 니은은 기억의 대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기억이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 이렇게 되겠죠? 디귿도 볼게요. not P이면 not R이다. 이거는 사실 뭐 관계가 없어. not P이면 not R이다.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P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real은 지금 얘와 대우 관계에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서로 대우 관계에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저 명제가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저 명제의 대우인 얘도 참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Q이면 not R이다. Q와 R의 관계는 Q이면 R이다가 참이지 Q이면 나달이 참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참인 명제는 그느르 이렇게 세 개만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지 않아. 좀 생각하기 어려워. 그럼 대우로 바꿔 생각하면 두 개 중에 하나는 명확하게 떨어진다라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해야 되나? 그래요. 조금만 풀면 돼. 해보자.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내가 아까 그랬지. 명제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 그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잡아. 짝대기 두 개로 나타냅니다. 짝대기 두 개 보이시냐? 짝대기 두 개. 그래서 이거는 P면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사실, 야, 여기서 화살표를 받는 건 누구야? Q지. 어. 그래서 화살표가 그 Q가 화살표를 받잖아? 그 화살을 맞으면 P가 나지. 그래서 봐봐. Q는 필요 조건인데 풀 문장으로 외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화살을 맞는 애가 P가 나서 필요 조건. 그러면 다른 한쪽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사실 국어적으로 이런 해서 야, 사람은 동물이다. 사람이다, 동물이다. 누가 더 큰 집합이냐? 사실 동물이지. 동물이 더 큰 집합이고 그 안에 사람이 있다. 그치? 그러면 너네 봐봐. 동물은 동물은 사람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동물은 일단 사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필요 조건이에요. 너무 동물은 일단 동물이 돼야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사람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사람은 동물이기 위해 충분하지.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충분, 사람은 동물이기 위해 충분해. 그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선생님도 이거 국어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진리집합사의 이런 포함 관계로 성립하면 돼요. 야, 그러면 얘를 P라 그리고 얘를 Q라고 해봐. 그러면 이게 지금 P하고 Q 사이에 이렇게 진리집합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가 있잖아. 그러면 이런 포함 관계가 있으니까 이 조건이 P면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국어 몰라도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조건과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 그치. 그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로 어떤 조건이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소리야. 걱정하지 마. 설마 국어적으로 이해가 되거나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해가 되거나 두 개 중에 하나겠지. 됐어?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봐. 여기 보면 얘가 화살을 맞는 게 필요 조건. 다른 한쪽이 충분 조건이구나. 근데 잘 봐. 여기 이런 단어도 나와 있죠? 필요 충분 조건. 이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서로. 지금 잘 봐. P이면 Q이다. 가 참이고 다시 Q이면 P이다가 참이야. 이럴 때 화살표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왔다리 갔다리. 이거 이해되죠? 화살표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반대로 이런 표현도 가능해. Q는 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다는 소리야. 결국 필요 충분 조건은 잘 봐. 야,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집합사의 포함관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Q이면 P에다가 참이야. 그럼 진리집합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가 있죠? 야, 그러면 P가 Q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Q가 다시 P에 포함이 되면, 이거 무슨 말이라고 했어, 옛날에?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P하고 Q와 같은 집합이다라는 소리잖아요. 네. 결국 P하고 Q와 같은 집합이다. 두 조건은 같은
참이다 해서 명제가 되겠죠. 저런 형태의 명제는 같은 명제다. 이렇게요. 진리집합 같다. 이런 소리인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은 어쨌든 같다. 이렇게요. 됐어?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필요 충분 조건 사이의 진리집합 관계 좀 얘기했고요. 막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필수 11번. 자,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구하라 했는데요. 이거 생각하기 되게 귀찮거든.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화살표를 그려. 자, P면 Q이다 참이냐? X가 0보다 작으면 X와 X 절대값의 합은 0인지. 그치. 왜냐면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0 된다. 이거 참이지? 이거 참이야. 동그라미 칠게. 이거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렇게요. X와 X 절대값을 더한 게 0이면 X는 0보다 작을까? 이거 거짓이야. 왜 거짓이게? X가 0일 때 X와 X 절대값의 합이 0이 되거든요. 하지만 X가 0보다 작은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건 지금 잘 봐. P이면 Q이다만 참인 거야. 됐어? 그래서 P는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P는 화살 안 맞았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면 화살표 그릴게. 절대값 합이 0일까? 야, 모든 실수, 지금 x, y는 실수다. 저거 안 봤는데. 야, 실수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합이 0이다라는 말은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 x가 0이고 y도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실수일 때. 그치? 그럼 x 절대값, y 절대값 합 0 되는 거 맞아? 예수님 맞아요. p이면 q이다 참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q이면 p일까? 즉, x 절대값, y 절대값 더하면 0이다. 사실 얘들아, 이것도 절대값 더했는데 어떻게 0이 나와? 이것도 x가 0이고 y도 0이다라는 소리죠. 선생님, 이것도 참이에요. 오, 그러면 잘 봐, 얘들아. p는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이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P이면 Q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냐? 이거 당연히 아니지. 하지만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이거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뭐가 참이야? Q이면 P이다가 참이야. 그래서 P는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저 이거 알겠어요. 근데 생각해봐. 이거 P 진리집합하고 Q 진리집합하고요. 야, 잡아.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누가 더 큰 의미일 것 같아? 이등변 삼각형이 더 큰 의미이지? 그래서 화살표 살리면 누가 참이다야? P, Q이면 P다가 참이 된다라는 소리. Q이면 P다. 됐어? 그래서 이 명제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필수 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 유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대문자로 쓸 거야.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봐봐봐. 이거 문장으로 나와 있죠? 그럼 not P가 필요 조건이야. 그럼 not P가 화살표를 받아. 됐어? 이렇게요.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다라는 소리야. 됐어? 그래서 항상 화살표를 받는 애가 P가 난다. 이렇게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얘가 참이면 지금 보기는 진리집합 사이 포함관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Q의 여집합, P의 여집합 있을 때 항상 화살표가 방향이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 이런 포함관계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Q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이면 여집합, 다시 여집합 붙이면 또는 여집합하기 전에 얘는 반대가 됐었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국 P가 Q에 포함이 되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럼 맞는 거 한번 해봐. P의 여집합은 근데 1번 당연히 아니지. P의 여집합이
이게 당연히 아닌 거야. 이거 없어? 그치? 자, 3번 볼게요. P하고 Q의 교집합은 뭔지. P와 Q의 교집합은 P가 되는 거 맞죠? 이거 벤 다이어그램 보고 찾는 거야. 그 다음 P의 여집합과 Q의 교집합. P의 여집합은 색칠 한번 해. P의 여집합은 하늘색, 하늘색. 하늘색과 Q는 교집합이 공집합일까? 아니요? 공집합일 수도 있겠지만 저기 공통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건 항상 문제에서 항상 옳은 것 그랬지? 그럼 얘는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5번도 볼게요. Q의 여집합을 지금 주황주황으로 한번 해볼게. Q의 여집합, 주황주황. Q의 여집합, 주황주황. 얘하고 P하고 합하면 전체가 될까? 아니요. 어떤 부분이 비게 돼? 요 연두색 색칠한 부분이 비게 되죠. 그래서 저것도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건 3번 뿐이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 필수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조건 P, Q 이렇게 있어. 그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얘를 기호화하세요. 항상 기호화. 그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럼 화살은 누가 맞겠어? Q가 맞는 거야. 이렇게요. 됐어? 그러면 이거이면 진리집합 사이에 어떠한 포함 관계가 있어야 돼? Q가 P를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잘 봐. Q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돼요. 됐어? 그래서 1번을 내가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자 P 먼저 정확한 P부터 그려볼게요. P 마이너스 2 시커먼 5 시커먼 이게 P 이렇게 되죠. 근데 Q가 P를 포함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A 시커먼 여기 있어야 되고요. A 시커먼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있어서 Q가 포함해야 돼.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A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포함 관계가 생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하면 A 2보다 크거나 같다. A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니까 공통집합 찾아야 되겠죠? 공통부분 어디야? 수직선 안 그려도 되냐? 어.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공통 범위가 되겠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수직선 그리시면 돼요, 이거.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수직선을 높이 다르게 그리기 2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높이 다르게 그려서 공통 범위는 여기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 가. 이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얘들아 잘 봐. 자, 얘를 P, 얘를 Q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P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면 화살표 누가 받아야 돼? P가 받아야 돼. 뭐야? 근데 선생님 이거요.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치? 아니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면 0 아니 뭔 소리야? 그치? 그러면 잠깐 이거가 참이야. 그러면 여기서 뭔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 그럼 무조건 대우를 생각합니다.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해서 각각 위치를 바꾼다. 나 P이면 나 Q이다. 이렇게요. 됐지? 이 기호를 보고 아, 대우 얘도 참이구나. 이렇게 왔어. 그럼 이제 요 기호를 문장으로 한번 표기해 볼게요. 나 P이다. P 어디 썼어? 여기 썼어. 그럼 이거 부정하면 뭐야? x 플러스 3은 0이다. 이면 Q 어딨어? 빨간색이야. 얘가 Q야. 그럼 얘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은 0이 아니다를 부정하면 0이 되는 거겠지. 그치? 됐어? 그럼 이게 참이어야 된대. x 플러스 3이면 얘가 참이어야 된대. 그럼 x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된다? 라는 소리인 거예요. 됐어? 그럼 얘가 0이니까 당연히 x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식이성립한다. 마이너스 9a 플러스 27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9a는 27, 27, 3, 3은 9네. 9 더하기 27 하면 36. 그래서 a는 얼마다? 4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이거 지금 총집합.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Q이면 P이다. 아, 얘가 참이구나. 근데 이게 필요 조건인데 요거 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할 수 없어. 왜?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 하면 x제곱 플러스 3a x 플러스 27은 0이 아니다? 몰라. 좀 뭔가 문장이 좀 애매하지. 명제가 애매하면 아, 이 명제가 참일 때 대우도 참이구나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A값이 나오는구나. 이렇게요. 됐어? 그래서 항상 명제가 참이면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들이 좀 많을 거야. 근데 별로 한번 마스터하면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연습 좀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단원 끝.